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살아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쉽게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능력도 충분하고, 의지도 강하고, 노력도 엄청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다 해야 해.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계속 몰아세우다가 결국 쓰러져 버린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18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갈량의 이야기예요. 제갈량이라고 하면 보통 천재 책사, 완벽한 지략가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제갈량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똑같은 문제로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읍참마속 이야기를 보면 제갈량이 얼마나 완벽주의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갈량의 마지막 순간까지 들여다보면서 완벽주의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다 해야 해라는 생각에 지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갈량의 완벽주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읍참마속이에요. 228년 제갈량은 첫 번째 북벌에 나섰어요. 위나라를 정벌해서 한나라를 부활시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이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가정이라는 곳이었어요.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마속에 대한 신뢰와 기대. 제갈량은 이 중요한 임무를 마속에게 맡겼어요. 마속은 제갈량이 정말 아끼던 부하였거든요. 머리도 좋고 전략적 사고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제갈량과 철학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갈량은 마속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적의 길목을 지켜라. 절대로 산 위로 올라가지 마라. 아래에서 길을 막기만 하면 된다. 정말 명확한 지시였어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었죠. 마속의 독단적 판단. 그런데 마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적을 공격하는 게 더 유리할 거야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적군이 산 아래를 포위해버리니까 마속의 군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물과 식량 공급이 끊어지고 결국 대패하고 말았죠. 제갈량의 절망과 분노.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을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지켰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을 믿고 맡겼던 내가 바보였어. 역시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제대로 안 되어서 내가 직접 할 거라며 후회했던 기억 말이에요. 눈물의 처형 결정. 제갈량은 결국 마속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어요. 군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총나라는 인재가 부족했거든요. 마속 같은 유능한 인재를 잃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장환이라는 신하가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천하는 아직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할 때인데 걸출한 인재를 죽이다니 너무 애석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속을 처형했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갈량의 완벽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규칙은 규칙이야. 예외는 있을 수 없어. 내가 완벽하게 관리했어야 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갈량과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사례 1. 김 사장님의 완벽주의 52세. 김 사장님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직접 하시더라고요. 회계부터 영업, 인사, 심지어 사무용품 주문까지. 직원들에게 맡기면 실수할 것 같아서라고 하시면서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김 사장님은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시고 주말에도 출근하셨어요. 몸은 망가져가고 가족과의 시간도 없어졌죠. 더 문제는 직원들이었어요. 사장이 모든 걸 다 하니까 직원들은 성장할 기회가 없었어요. 능동적으로 일하지도 않고 어차피 사장이 다시 할 건데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했죠. 어느 날 김 사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과로로 병원에 입원하신 거죠. 그때서야 깨달으셨대요. 아,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걸 망쳤구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직원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2 박 여사님의 육아 완벽주의 45세. 박 여사님은 두 아이의 엄마인데 정말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이들 공부는 물론이고 식사, 옷차림, 친구 관계까지 모든 걸 박 여사님이 관리하셨어요. 내가 안 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자립심도 판단력도 기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박 여사님 자신이었어요. 24시간 아이들만 생각하고 자신의 꿈이나 취미는 모두 포기하셨어요. 우울감도 심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어느 날 큰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자꾸 다 해주려고 해? 그때 깨달으셨대요.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마음이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요. 사례 3 이 부장님의 완벽한 업무 처리 48세. 이 부장님은 회사에서 정말 능력 있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어떤 일을 맡겨도 완벽하게 해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후배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부장님은 항상 야근에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어요. 후배들은 어차피 부장님이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성장하지 않았죠.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장님이 승진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후배들을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일부러 후배들에게 일을 맡기고 실수해도 가르쳐가며 키우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4 최할머니의 모든 것 관리 68세. 최할머니는 큰 집안의 맏며느리셨어요. 시부모님 모시기, 명절 준비, 자녀들 뒷바라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내가 안 하면 집안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시면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셨죠.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들 돌보기, 집안 대소사 챙기기 여전히 모든 걸 할머니가 하셨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깨달으셨대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왔으니까 다른 가족들은 할 줄 모르는 게 되었구나. 지금은 조금씩 다른 가족들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이제 보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갈량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뭘까요? 1단계 완벽함보다는 완성을 추구하라. 제갈량이 마속을 처형한 건 옳았을까요? 법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손실이었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완성된 결과예요. 마속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줬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80%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 20%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하면 되는 거거든요. 2단계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라. 마속의 실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에서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제갈량이 마속을 살려두고 다시 기회를 줬다면 마속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훌륭한 장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든 동료든 부하든 그들에게 실수할 권리를 줘야 해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거든요. 3단계 위임의 기술을 익혀라. 제갈량의 가장 큰 문제는 위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맡기기는 했지만 진짜로 믿고 맡긴 게 아니었어요. 위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목표는 명확히 하되 방법은 자율에 맡기기. 중간 점검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기. 실수해도 바로 문책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 찾기. 성과는 함께 나누고 책임은 위임자가 지기. 4단계 자신만의 한계를 인정하라. 제갈량은 너무 많은 걸 혼자 하려고 했어요. 정치, 군사, 행정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정말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5단계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여라.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철학이 있어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고 더 따뜻할 수 있어요. 제갈량이 마속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였다면 총나라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완벽주의를 내려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쉴 줄을 몰라요. 항상 뭔가 더 해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받아들이면 진짜 쉴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제갈량도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다면 그렇게 일찍 쓰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둘째,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완벽을 요구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서로의 약점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셋째, 창의성과 유연성을 얻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창의성을 막아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넷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완벽주의는 단거리 경주예요. 잠깐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하지만 꾸준히 조금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면 오래도록 성장할 수 있어요. 다섯째, 다른 사람들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아요.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불완전함을 허용하면 다른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더 큰 팀워크를 만들 수 있죠. 제갈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완벽주의 때문에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목표도 이루지 못했고요. 살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가족도,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인생도 없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도 내가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제갈량을 생각해 보세요. 그 똑똑하고 능력 있던 제갈량도 완벽주의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는 굳이 그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실수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믿어봐도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보세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갈량이 마속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총나라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하지 않을 권리를 주세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한 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